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게 실화라고? 야, 이렇게 멋있나 이것만 봤는데도. 야, 여러분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특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IT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우주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주 산업을 파괴하는 파괴자라고도 불리거든요. 그 가격을 기존 우주 산업에서 10분의 1로 낮추겠다 하는 목표로 이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우주 산업을 우리가 그냥 놔두고 보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영토를 더 넓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로켓을 만들겠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원하는 때 마음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위성은 사람의 눈에 해당하고요, 안경에 해당합니다. 와, 이제 그래서 이 인공위성은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실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현미경 안경을 쓰고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실용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실용위성은 1톤에서 1.5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누리호를 성공을 한다면 네. 1.5톤 정도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강국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6개 나라만 있었다고 하시는 건데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그 나라가 어디? 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입니다. 인도도 야, 역시 그 나라 되게 작은 나라인데 우리 이 나라에서도 로켓가 7번째로 나온다고 하니까는 야, 괜히 차오르네 이게. 그러게요. 쌤, 근데 지금도 인공위성이 떠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네, 그동안 우리가 아리랑 위성이라든가 천리안 위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의뢰해서 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주세요 할 때는 그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리랑 5호 경우에는 2011년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한 2년간 그 상대 측의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을 마음대로 원할 때 쏠려면 이 로켓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위성을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의뢰하면은 저희 거 쏴주실 대신 돈 드릴게요.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한번 쏴줄 때 그러면 가격이 많이 들겠네요. 네, 발사체 실용위성 아까 말씀드린 1.5톤 정도 의뢰를 하게 되면 한 200에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쏴주는데. 네, 한 번 쏴주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1회 내지 2회를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해외에 사실 주고 그것을 의뢰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엄청난 예산을 누리호를 발사함으로 국내 산업체에 이 돈을 뿌려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얼마나 최첨단 기술들이 다 집약됐는지가 느껴지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누리호의 지금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리호가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지난한 저희들의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미사일이네, 미사일. 우리는 저렇게 위로 쏘는 거 말고. 나로호가 저 때는 성공하지 못했던 건가요? 아이고, 한쪽이 안 열렸구나. 2차 시도. 통신 두절. 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도전. 우와. 엄청나다. 리오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좋겠다. 힘들게 왔다. 진짜 힘들게 진짜. 왔다. 진짜. 과정이 정말 많았네. 네. 네, 과학 로켓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전 아예 미사일처럼 쏜 거를. 네, 그럼 이게 로켓이 저 때는 거의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네. 진짜. 네, 로켓이라는 것이 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에 폭탄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그것을 기술을 주지를 않고 있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단 로켓이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해서 개발을 해보고 발사를 해본 겁니다. 이 로켓은 1단의 로켓이고 이때는 단을 분리해서 더 높이 가고 이런 개념이 없고요. 과학적인 목적으로 네. 발사를 한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로켓이 날아갈 때 로켓이 저희들의 지상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 데이터가 제대로 오는지 그리고 과학 로켓 2호 같은 거는 단 분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 주는 거. 우리가 그 다음에 액체 추진 로켓도 저희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로켓이 아닌 액체 로켓에서 우리가 발사를 할 수 있느냐. 고체 로켓은 우리가 보면 그 안에 그냥 쉽게 말하면 땅통 안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원시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액체 로켓에는 그것을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밸브와 복잡한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사실 개발하기에는 액체 로켓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다음 나로호가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와. 그런 멋진 모습. 크다. 네, 이 나로호는 저희가 2단짜리 로켓이었고요.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연이어서 우리가 실패를 겪었고 2013년 1월에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죠. 이때 우리가 비로소 100kg 작은 위성이지만 그것을 궤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것이 최초의 발사체, 우주 발사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때가 만약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면은 이번 누리호도 최초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르길래 서로 최초가 두 개가 있는 건가요? 네, 나로호 발사는 분명 우리나라의 최초의 발사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단 부분 이것이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우리가 러시아 분들과 함께 발사한 경우였거든요. 1단이라면 가장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가장 아랫부분에 네. 추진을 가장 많이 내는 부분.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밀어 올려야 하는 추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로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2단 고체 로켓과 인공위성 이런 것들 위쪽에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일단은 러시아 분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발사를 하는 거죠. 누리호는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기술로 자체 설계 제작된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리는 나로를 기획할 때 이미 먼 훗날 우리 자체적으로 누리호를 개발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낮았죠. 심지어 폭발하는 경험도 많이 하면서 실패가 결국 현재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 기술로 드디어 이번에 누리호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누리호는 앞선 이런 과학 로켓, 심지어 나로호보다도 그 스펙부터 굉장히 다르고요. 네. 뛰어납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투입 고도가 300km에 불과하지만 누리호의 경우에는 700km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무거운 위성, 그 얘기는 더 좋은 위성을 더 높은 고도에 올려주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켓을 개발하는데 큰 산이 3개를 우리가 넘어서 현재의 기술을 취득하게 된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멋지다. 엔진이 저렇게 생겼어요. 야. 쌤이 저걸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저 엔진. 네. 와, 멋있다. 4개를 묶어서. 아니 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엔진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네. 생긴지 그걸 직접 개발이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이 75톤 엔진입니다. 이 보시는 것이 75톤 엔진인데 이 75톤의 힘이라는 것은 75톤을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십 대를 얘 하나면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내게 됩니다. 그 힘을 내주는 것으로 이제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데 1단에는 4개가 달리기 때문에 75 곱하기 4에서 300톤의 힘을 가지고 밀어줍니다. 그래서 2단에는 75톤 하나, 그 다음에 75톤이 날아가면서 마지막에 3단에 7톤. 그 7톤 엔진이 마지막에 궤도에 위성을 밀어주고 우리의 미션이 끝나게 되죠. 와, 그 엔진이 계속 단마다 이렇게 껴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엔진을 만드는 것이 왜 어렵냐? 네. 강력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소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입니다. 이건 폭발입니다, 그냥. 폭발 상태를 우리가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연소 불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예상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해서 스위치를 눌러서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깜짝할 새 팡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소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10개월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래서 그 사투라는 것은 설계 다시 하고 제작 다시 하고 시험하고 그다음에 실패. 설계, 제작, 시험, 실패.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찾아냈죠. 어떻게 하면 연소 불안정을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지. 보통 이거 한 번 만나면 2, 3년 걸립니다, 해결하는 데. 왜냐하면 설계, 제작, 시험 그리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 자체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네. 적은 인력으로 저희도 10개월 만에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훌륭한 연구원들이 단 10개월 만에 이것을 해결해냈습니다. 몇 번씩 또 시도를 하다가 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비용은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을 우리가 잡을 때는 실제 발사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누리호 사업은
1조 9천억이 넘습니다. 조 단위가 들어가는구나. 그냥.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 돈은 그럼 세금인가요? 네, 저희가 주신 세금으로 열심히 아껴서 잘 하도록 성공 꼭 하셔야겠네요.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하고 나오는데. 아니 맞잖아. 아니 뭐 내 세금만 아니라 아니, 국민의 알고 세금. 계시죠.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실 테지만 저희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하는 겁니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네. 로켓 개발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자기들이 만든 거,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도 처음 발사에서는 성공률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연구원들은 이번에 발사하는 누리호에 내심 많은 기대를 사실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난번 저희가 지상에서 누리호를 시험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누리호에 대해서 잘 발사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박수가 아깝지 않은 날이네요. 평상시에는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그치. 우리나라 발사체 뭐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오 그랬구나. 그런 이러고 거 말하는데 있었어 그러는데 그치? 이번에는 우리 쌤 얼굴이 딱 떠오를 것 같아. 엔진 모습과 잘 간다. 얼마나 좋았겠어. 일단 쫙 올 때 누군가는 뒤에서 이러고 이상하게 올때 또 누군가. 그러면 우리 쌤 만약에 이거 우리 누리호가 성공을 하면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누리호가 성공을 하면 내년 5월에 또한 두 번째 발사를 하고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쌓아가면서 누리호를 더 완벽하게 해가야 되고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를 또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달 착륙선 그리고 심우주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갈 길이 멀었어. 아직 말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미국보다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익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리하게. 미국은 얼마 받는데요? 그거보다 좀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 가야 될 길은 이런 그 다른 나라의 위성을 수주해서 그것을 우리가 쏴줄게 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좋고요. 서방 국가보다는 아시아권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면서 인공위성의 운영까지도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판다면 K-스페이스도 우리나라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스페이스, K-발사체. K-스페이스 멋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나도 우리나라에 멋있는 로켓을 만들어 봐야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주는 실패를 용인하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영토이다. 그 영토는 그냥 영토가 아니라 신령한 영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응원으로 저희가 누리호가 항상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